토크쇼 힘내요 우리 동네 방구석 솔루션의 최재원입니다. 주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방송처럼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되어 계십니다. 인사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군지 아시나요? 아무도 이제 예. 대답 안 해주세요. 한 분 정도가 고개를 알고 끄덕거리시네요. 사랑해요. 네네. 자, 저희 이제 방송의 주된 목적은 우리 이제 수원 시민들의 여러분들의 고충과 고민을 저희가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훌훌 날려버리는 그러한 방송이 이제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코로나 시대의 자녀 양육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아낌없이 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품 상담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옥순 이사장님, 자, 수원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오소견 차장님. 자, 오늘 또 우리 전문가들 두 분께서 우리 수원 시민들의 고민을 많이 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도 못 가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우리 이제 자녀들을 보고 있다니까 많이 이제 힘든 시기인데, 이럴 때 청소년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은. 이 코로나19 시대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닥친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본인이 자꾸 다시 취업하고 일어서려 하는 이런 기운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좋은 또 일이 맞닥뜨릴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청소년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청소년 사실은 네. 코로나 블루는 성인들만 겪는 게 아니라 저희 청소년들도 겪고 있는데요. 예전 코로나 블루 이전에는 아이들이 만나서 하는 만남의 갈등이 더 있었다면 현재는 아이들이 혼자 있어서 우울감, 고독감, 혹은 그리고 인터넷 과몰입 이런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문제로 상담실에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켜보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 굉장히 참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사연은요,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5학년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직장맘 김미래라고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모두 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같이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에서 혼자서 학습하거나 이제 아이들끼리 학습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호기심에 유튜브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거기에 너무 빠져서 아이들이 거기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엄마들처럼 계속 케어해줄 수가 없으니까 직장맘들은 더 그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온라인 학습도 다 컴퓨터로 하고 있고 이 기류가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이들한테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조언을 부탁드려요. 네, 앞으로의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다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갑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가장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는 건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갔었고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방송을 듣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유의 학습 격차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매진하는 친구들은 계속 나아가고 그러니까 있는데, 평소에 자기 주도를 좀 했던 친구들은 이런 시대에 잘 적응을 하는데, 자기 주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친구들은 지금 거의 멘붕 상태가 있고요. 사실은 이 미디어 홍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요. 그리고 이럴 때는 특히
우리 미성년자 친구들, 특히 저학년, 초등학생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유해 매체를 미리 차단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매체를 선호하는지를 관심 있게 봐줘야 되고, 그래서 그 선호하는 매체들 부모가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선정해서 하루에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하고, 유해 매체는 아이가 아예 근접하지 않도록 미리 좀. 사실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내적 통제감을 주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의 두 가지 비밀, 그게 쌍방향 소통인데요. 부모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유능감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같이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고 거기서 자기가 내가 해낼 수 있다. 어허.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유능감과 통제성을 기르면 이것이 아이들이 미디어를 미디어의 세계에서 자기가 내적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까요? 네네. 칭찬이라고 하는 강화물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더 강하게 하는 방식이 사실은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가 원하는 아주 소소한 거, 약한 거. 근데 절대 이것을 규칙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 간헐적으로, 비규칙적으로. 그래야 아이들이 강화가 돼요. 좋은 것이 더 강화가 돼서 내가 오늘 2시간을 지켰어. 그러면 아이들이 와, 내가 지켰더니 엄마가 나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 엄마가 나한테 스티커를 사줬어. 이러면서 내일은 꼭 지켜야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더라도 좀 티를 내면서 영혼 반드시. 없이 가버리면 안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전문가 선생님이 얘기를 갖다 치어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칭찬과 싸워도 잘 고급스럽게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또 사연을 주셨던 우리 주인공 선생님을 다 잠깐 화상 연결을 해가지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습니다. 자, 김미래님 안녕하세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영상에서 이제 좀 얘기할 때 보니까 자녀들한테 어떤 공부, 학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뭐 아무래도 초등학생은 이제 엄마가 지도하는 대로 아이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엄마들이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세대 때 책 읽어가 유행이어가지고 제가 사연 보낼 때 책이 좀 많이 비춰져서 그렇게 보인 것 같은데 일단 초등학생 엄마들은 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전문가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혹시 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시면 좀 여쭤보시겠습니까, 직접? 일단 제일 큰 거는 아이들이 미디어를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미디어를 접할 때 아이들을 어떻게 제재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팁을 좀 얻고 싶어요. 특히 일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들을 감시만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뭐 좀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신다면은 어떻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과 아이들이 규칙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이 규칙의 원칙은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인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의 생각과 사고를 규칙에 넣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는 수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따를 것이다. 기본적으로 아이들도 굉장히 오래 하면 엄마가 속상해하고 이걸로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이건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 조절의 문제겠죠. 우리 아이는 하루에 6시간 하고 싶은데 엄마는 2시간을 해라. 이런 정도의 시간의 조율이라고 한다면 왜 6시간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어려움들이 뭐가 있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왜 2시간을 이야기하는지를 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는 내가 온전히 양육했지만 사실은 출산 이후에는 한 명의 인격체로 돼야 된다. 이 전제 원칙이 있어야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협상과 설득을 그렇죠. 통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 협상돼요. 아이들을 존중하고 엄마가 이래서 걱정된다. 어머니의 감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너가 이렇게 하루 종일 보게 되면 나쁜 것도 볼 수 있고 요즘에 이러면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지능에서도 더 발달되지 못한다는 엄마 걱정된다. 그래서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때? 라고 이 아이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너가 2시간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명령식이라 우리 아이는 벌써 위축되고 아 그러면 나는 엄마랑 협상할 여지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 엄마는 한 2시간 정도였으면 좋겠는데 뭐뭐 때문에 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엄마 2시간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 조금만 더 해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인터넷 과의존에서의 핵심이고요. 뭐 2시간이나 5시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친밀한 관계에서 시간은 얼마든지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시간을 내가 얼만큼 통제해서 쓸 수 있느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적 동기, 내적 통제력 여기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쓸데없는 시간을 갖다가 쓰느니 좀 더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걸 좀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좀 더 허용해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전문가 선생님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도움이 됐어요. 아무래도 저도 아이들하고 좀 진지하게 그리고 마음을 터놓고 강요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한번 규칙을 정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머니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네, 궁금한 게. 네, 어떤 게 궁금하냐면 자녀를 양육하실 때 어머니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관이나 내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에는 학력이나 이런 거 많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기 일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어머니의 그런 가치를 아이와 대화하면서 어머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녹여서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에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5학년 아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엄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 속에서 녹여낼 때 아이들은 그거를 저절로 몸속에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은 육아 동지로서 계속 응원하고 파이팅 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 시대를 또 맞이해서, 불청객이죠. 엄마의 고민에 이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 편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고민도 또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 속마음을 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수원 장안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니까 수업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약간 쌤한테 질문하기도 어려워가지고 학교 다닐 때보다는 공부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과특성상 실습을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장치를 등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자기 성적을 늘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포트폴리오는 필요한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원활하게 만들 수 없다는 점이 살짝 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 씩씩하게 또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개척해가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를 위한 엄마의 고민 그 2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입니다. 수험생이라는 자체가 힘든 시기인데 거기다 코로나19라는 복병이 생기면서 아이도 저도 무척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아이는 이 시기도 무리 없이 잘 보낼 것 같은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아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야만이 성적이 오르는데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을 하는 날도 있고 등교를 하는 날도 있고 가서는 또 일찍 귀가하는 날도 있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 생활이 완전 뒤죽박죽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반복되니까 저희 아이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적으로도 힘들고 이러다가 올 한 해 수능을 포기할까 겁이 납니다. 행여라도 마음속에 재수라는 카드를 갖고 있다가 저한테 내밀까봐 겁이 나고요. 저희 아이가 올 수능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핵폭탄급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음하고 벌써 비장함이 고3 수험생의 어머니이십니다. 벌써 다르신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어머니가 불안하신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기에 고3 학생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세대인데 이 고3 수험생을 가진 부모님이 스트레스 그리고 불안 너무 당연하시고요. 오늘 좀 그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실 정도면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지가 느껴지고 목소리 속에서도 어머니께서 그 간절함이 느껴져서 오늘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아, 근데 사실 고3 하면은 뭐 어머님도 스트레스지만 한창 예민한 시기라서 학생들도 정말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영상엔 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님께서 우리 고3 아이가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괜찮은 걸까요? 게임하는 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는 뭐라든지 풀어야 됩니다. 네, 게임 해야죠. 해야 된다. 네, 게임이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게임 속에는 정말 다 나쁜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게임은 아이들에게 놀이터입니다. 현재 아이들에게는. 네, 학원 가면서 짬짬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놀이동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되지가 그럼 않습니다. 그게 시간만 좀 조절이 가능한. 네. 그리고 대부분의 건강한 아이들은 게임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기대가 아이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학업과 그다음에 게임을 병행하도록 자기 스스로 뭔가 마음을 다잡고 있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믿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만 좀 조절을 자기가 제약할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스트레스 푸는 데는 좋다. 근데 여기서 팁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표를 좀 꼼꼼하게 짜셔야 돼요. 게임을 어느 타이밍으로 넣을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 한 과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한 과목을 뭐 1시간을 하는 동안에 하면 안 돼요. 자, 1시부터 2시까지 국어를 한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과목으로 넘어갈 때 머리를 이완시키는 방법으로 잠시 하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게임이 너무 길게 되면 다시 학습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요 타임의 계획을 잘 짜야 돼요. 그리고 과목과 과목이 바뀔 때는 반드시 뇌를 풀어줘야 되는데 뇌를 풀어주는 방식은 간단한 그 게임이라든가 간단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잠깐 보시는 게 아이의 뇌를 이완시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사이에 저는 약간 공간의 이동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밖에 창문 열고 찬바람 쐬면서 보는 건 조금 아이가 그 공간을 분리하면서 공부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 또 이제 그 고충을 털어놓은 우리 주인공 어머니께서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등교를 했다가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집중력이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자꾸 또 불안해진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런 데서 좀 어떤 방법을 쓰게 되면은 좀 좋을까요? 저도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오랫동안 지도를 해보면 그때의 비법은 저는 단 하나였어요. 불안을 잡는 거예요. 불안을 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높은데 불안이 이 불안을 잡으면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수험생 엄마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럴 때 나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수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한 발을 딱 물러나세요. 한 발을 딱 물러나고 심호흡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고3 수험생 가족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 아, 본인이겠죠. 본인이죠. 고3 수능생이 가장 고민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조금 불안을 낮춰주기 위해선 엄마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심호흡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들을 지지해주고 따라주시고 격려해주고 선생님 하시는 연장선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부모님이 두려워하시는 실체가 뭔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어머니께서 고민하시는 두려움의 실체를 조금 더 세분화하시면 내 아이의 불안과 어머니의 불안이 섞이지 않고 구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이랑 고민을 나눌 때 어머니의 불안을 아이에게 전가하지 않고 아이의 불안을 온전히 받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있는 집안은 온 가족이 거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도 불안해하고 있으니 가족들까지 불안해버리면은 더 힘들다. 이제 정작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을 올리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건데 학습의 코칭 같은 거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표 설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 통제감, 자기 유능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본인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학습의 양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또 어머니께서 막연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진로에 대한 목표도 자녀분과 충분히 이야기 나눠서 하루에 작은 목표와 거시적인 큰 목표를 둘 사이에 합의하여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수원 시민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고민과 고충을 이제 앞으로 또 들어줄 텐데 이런 고민과 고충 어떻게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될까요? 네, 여러분 지금 방송 하단에 보시면요. 화면 하단에 보면은 사연을 보내는 곳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힘내요 우리 동네 방구석 솔루션 오늘 첫 회를 함께 해봤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음 이 시간에도 수원 시민 여러분의 고충과 고민을 또 위해서 저희가 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많은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